이 이야기는 친구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야. 그 지인의 고향은 바닷가 근처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민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골 마을이라고 했지. 그래도 요즘은 많이 편리해졌다고 해. 지인이 어렸을 때는 전기나 수도가 없는 집도 꽤나 있었고, 차를 가진 집도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집에서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고 있었고, 한 집에 차가 여러 대 있는 것도 드물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고도 하더라. 하지만 그렇게 문명화가 진행된 지금 21세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 시작조차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진 마을의 규칙. 그건 1년에 한 번 마을을 비워야 한다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마을의 규칙이라고 해. 그날이 언제인지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금기의 날이 지금도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거짓말 하나 없이 정말 사실이야. 마을을 비워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해. 그리고 각자의 집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하루 동안 집을 떠나는 거야. 하루라고는 하지만 그날을 포함해서 전날 밤부터 다음날 낮까지는 그 누구도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기간만큼은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절대 허용되지 않았어. 그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고, 마을 주민 모두가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받았지.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 차가 없던 집이 대부분이던 시절에 온 가족이 집을 떠나간다는 건 꽤나 고된 일이었지. 정말 오래전에는 수레에 짐을 싣고 가까운 친척 집에서 그날을 보낸다거나, 이웃 마을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쪽잠을 자거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지만, 요즘에는 모두 차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서 훨씬 편해졌지. 심지어는 금기의 날을 맞춰 미뤘던 여행을 다녀오거나, 애인이나 가족끼리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오는 등 금기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건 마을의 모든 집이 마치 전쟁이라도 준비하는 듯한 방비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지인이 말해주기로는 모든 집의 현관문은 무거운 철문이었고, 1층 창문에도 모두 바깥쪽에 철제 덧문 같은 게 달려 있었다고 했어. 그리고 집 외벽 자체도 굉장히 높고 튼튼하게 지어져서 집주인이 아닌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대체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는 것이냐 물어보니, 나무나 벽돌로 만든 간단한 집밖에 없었을 옛날에는 금기의 날이 지나고 나면 몇몇 집이 심하게 부서지거나 무언가가 침입이라도 한 듯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어. 여기까지 들으면 알겠지만, 매년 그날 마을 전체를 비우는 건 단순한 전설이나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그날마다 찾아오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는
내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 어떤 곳에서도 주변의 진심 어린 말과 걱정과는 달리 꼭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지. 그리고 그가 살던 마을에도 그런 부부가 있었어.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 부부는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는 몰랐지만 당시 친척이 살고 있던 그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 아이는 없었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러하듯 두 사람만의 소박한 삶을 꿈꾸던 부부였고 성격도 둥글둥글해 마을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져 사이좋게 지냈다고 하지. 하지만 그들은 그런 오래된 풍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도시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부부에게 이 마을의 풍습은 그저 오래된 미신 같은 것이었지. 물론 마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때로는 화를 내면서까지 부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오래된 동화를 듣는 것처럼 믿지 않는 눈치였어. 그리고 두 사람이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난 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지. 그 무렵이 되자 부부 중 아내는 그 풍습을 믿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해서 하루만이라도 집을 비울 생각이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 분명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 부부에게는 마을 외에 갈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친척 집으로 함께 떠나 있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의 고집은 너무나 단호했지. 그리고 남편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내도 함께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어. 저런 무슨 바보 같은 짓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와 친했던 한 할머니가 아내에게 기묘한 조언을 남기셨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뜨지 말라고.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런 조언을 건네주며 아내에게 작은 불상 하나를 건네주었다고도 했어. 그리고는 모두들 마을에서 떠나갔지. 오직 그들 두 사람만 마을에 남겨두고. 아무도 없는 마을은 정말 조용했어. 남편은 이틀 밤 동안 조용하고 한가롭게 지낼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 그리고 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그 고요함이 왠지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집 밖을 어슬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집 안으로 들려왔어. 처음에는 자신들 말고도 누군가 마을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그 소리가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지. 그 발소리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이 삐걱거릴 정도의 진동을 일으키며 방바닥부터 천장까지 쿵쿵 커다랗게 울려댔으니까 말이야. 아내는 공포에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남편 역시 잠에서 깨어나 이불 속에서
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 저기요, 누구 없어요? 분명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어. 이 자정에 모두가 떠난 이 마을에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 부부의 공포는 더욱 깊어졌지. 두 사람은 그대로 이불 속으로 숨어들어서 아침까지 덜덜 떨어대며 해가 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 아침이 되자 집안에는 귀퀴한 짐승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어. 생전 처음 맡아보는 짐승의 누린내. 그 기분 나쁜 냄새는 마치 자신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누군가 표식을 남겨놓은 듯 부부의 집에서만 풍겨지고 있었어. 아내는 불길함을 넘는 공포가 느껴져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함께 마을을 떠나자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어젯밤의 공포는 모두 잊은 것인지 도무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 오히려 옷장 한 구석에 박혀있던 사냥용 엽총을 꺼내들고는 총알을 장전하며 뭔가 있으면 내가 해치우겠다고, 내가 그것을 해치우면 분명 마을 사람들도 기뻐할 거라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너 혼자 도망치라고, 나는 여기서 반드시 그놈을 해치워야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지. 물론 아내는 남편을 혼자 두고 도망칠 수 없었어.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은 약속해달라고 남편에게 간청했어.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에서 한 걸음도 나가면 안 된다고. 남편은 망설였지만 아내가 처절하게 울면서 부탁을 하니 결코 거절할 수 없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 그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아내에게 약속했지. 금기의 날이 거짓말인 것처럼 낮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밤이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 너무 조용해서인지는 몰라도 마치 두 사람만 다른 세계에 갇힌 것 같은 기분 나쁜 착각이 들기도 했지.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 주변을 배회하던 무언가가 집 안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총손질에 여념이 없었어. 그리고 얼마 뒤 집 밖에서 마치 아이들이 뛰어노는 듯한 소리와 어젯밤 들렸던 그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누구 없어요? 집을 부실 듯한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집 주변에서 느껴지는 수십 개의 인기척이 부부에게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지. 아내는 겁을 먹고 떨고 있었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던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에 총을 들고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어. 분명 거기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야만 했지.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허둥지둥 창문을 닫아버렸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란 아내는 무서워서 눈도 뜨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받은 불상만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로 이어서 총소리가 2번 연달아 울렸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어. 그 후 뭔가를 마주친 듯한 남편의 외마디 비명이 들린 후 무언가 질질 끌려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인기척, 모든 소리가 점점 집으로부터 멀어져 갔지. 끌려가는 것은 분명 남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아내는 허겁지겁 눈을 뜨려고 했어. 하지만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지. 아내의 얼굴 바로 앞에서 무언가 느껴졌거든. 기분 나쁜 무언가가 눈앞에 있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아니 얼굴 넘어 자신의 속내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 거칠고 불규칙한 짐승의 숨소리와 함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기분 나쁜 콧바람이 아내의 얼굴로 불어왔어. 아내는 숨을 죽이고 필사적으로 버텼고 미동도 하지 않으며 자신이 거기 있었다는 걸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지.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 여보, 이제 괜찮아. 틀림없는 남편의 목소리였어. 아내는 기쁨에 못 이겨 결국 눈을 뜨고 말았지. 그리고 아내의 눈앞에는 기대하던 남편의 모습 대신 짐승처럼 털로 뒤덮인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아이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불쾌한 것이 눈앞에 서 있었지.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아내의 얼굴에 그것이 천천히 양손을 뻗었고 갑자기 아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는 정말 엄청난 졸음이 쏟아지며 아내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지. 아내가 다시 눈을 뜬 건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였어. 하지만 눈을 떴다고는 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 아내의 두 눈은 깨끗하게 도려내진 상태였거든. 피가 한 방울도 나지 않을 정도로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내의 두 눈은 깔끔하게 사라진 상태였어. 집안에는 지독한 짐승 냄새가 진동했고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나중에 남편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것이 마을 외곽 연못가에서 발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찰에게 거짓 증언을 하며 남편이 곰에게 끌려가 잡아먹힌 거라고 사건을 결론 지어버렸지.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어. 남편이 결코 곰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물론 마을 사람들도 남편이 곰에게 끌려갔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저 모두들 남편의 실종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을 뿐이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엄격하게 마을에 남는 것을 금지했어. 그리고 여전히 대체 무엇이 나타나는지도 모른 채 지금도 그 마을에는 1년에 한 번 마을이 텅텅 비어버리는 금기의 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 아,
그 아내도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기의 날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자 신의 징표가 새겨진 무녀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고 하나 봐. 뭐 그런 일을 살아생전 겪었으니 살아있어도 산 것은 아닐 테지만 말이야.